오늘도 임시 최고위원회가 됐네요. 임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람권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저께 장진영 비서실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장진영 비서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 대변인을 역임하신 분으로, 당내에서는 아파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을 하고, 무한도전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서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해서 우리 당의 입장과 비전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장진영 비서실장 취임하셨으니까 간단히 인사만 한 말씀 하세요. 네, 새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된 장진영입니다. 7대 전 비서실장을 뒤를 이어서 현학수 대표님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당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국민들, 양당 체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당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국민적인 추모 열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지역균형 발전, 평화와 번영, 정의로운 사회 건설, 또 이를 함께 이루려는 중도 실용의 정치의 뜻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명구스러웠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해주고 또 악수를 청하고 하면서 힘내세요, 물러나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5.18에서 광주에서도 많은 국민적인 격려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용기를 얻으면서도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제안, 개헌 제안,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거나 또는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런 꼴을 당하면서 왜 그만두지 않고 무슨 욕심에 저렇게 버티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패권 세력이 권력을 농단해서 나라 망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이 주인되고 국회와 내각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욕심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적 대결 정치가 아닌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민생을 챙기는
실용 정치를 만들겠다는 욕심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3지대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욕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래서 저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그 틀을 얻어내고 패스트트랙으로 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혁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중도 정치는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양극의 정치로 회귀하려는 원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래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을 지키려는 저의 노력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당을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불성사나운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면목이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하여 제가 대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어제 사과의 글을 올리시고 밤늦게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그것이 진심이라면 사과를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공식 회의에서 국민 앞에 행한 발언인 만큼 당인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폄하가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세 분께서 다시 임시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오늘도 임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위원 세 분께서는 총 8건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셨는데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 새롭게 상정을 요구하신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당 대표이자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의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의 책임하에 관련 상임위원들이 해야 할 권한과 책임으로 여기 최고위원회에서 사전에 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전 현직 당직자에 대한 징계 요청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연후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요건 중 당대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안건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유권 해석이라 함은 권한이 있는 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규정의 의미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권 해석을 요청할 때는 의미 내용의 확정과 설명이 필요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하신 안건에는 유권 해석의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안건은 안건 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의장이자 당무위원회 의장인 당대표에게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장에게 의사정리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민주적 회의 진행 원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의사 정리권은 의사 기일을 결정할 권한,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통념입니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 주요 회의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 대표의 의사 정리권과 정당한 직무 수행을 인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최고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세 분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헌 제32조와 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제7조는 최고위원회 정례회의는 주 1회 이상 당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공당으로서 각종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성과 당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주 3회 이틀에 한 번씩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례회의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일을 최고위원 세 분께서는 계속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임시회의가 계속되는 당이 정상적인 당의 모습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는 봉화마을에서 진행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왔는데 당 대표로서의 제 일정을 무시한 채 밤중에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도의에 맞는 일입니까? 이런 식의 정치 싸움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당이 공멸하는 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임시회 소집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기회의에서 처리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로서 최고위원 세 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보는 바른 미래당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원내대표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난데없이 청와대를 비롯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외교 기밀 누설 소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외교부 현직 공무원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 간 정상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직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외교부는 평상시 보안 유지와 기밀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외교부 장관은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야당과 정치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라 애당초 강효상 의원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3급 국가기밀이 유출됐다고 말을 바꾸게 된 경위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와대의 당초 발표처럼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통화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면 강 의원은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강효상 의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현직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누설한 3급 국가기밀은 대체 무엇이고 이를 강 의원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당내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단이 출범하고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모처럼 우리 바른미래당이 원내 제3당이자 캐스팅 보터로서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의 진퇴 문제와 당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연일 고성이 오고 가면서 바른미래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를 거부하셨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원당규 절차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부의한 안건들은 당연히 논의에 붙여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당의 운영 방식입니다. 최고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것은 최고위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의논하자는 뜻입니다. 그냥 당 대표께서 혼자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운영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심각한 당원당규 위반이며 또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당을 혼자 운영하겠다고 하는 반민주적인 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제출한 안건들에 대해 더 이상 논의를 거부하지 마시고 당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안건을 상정해서 공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신상 발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 대표님 찾아뵙고 직접 사과를 드렸습니다. 밤늦은 시간 결례가 되는데도 흔쾌히 사과 받아들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재정호 위원장님 비롯해 당원 동지들과 바른미래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당 혁신과 미래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더라도 손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22일 제가 선관위를 방문해서 여론조사 의혹 관련 질의를 하였고 실제 조사 의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언론인들의 공유에 했던 저희 당에 보내진 2차 보고서에는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안심번호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결과값도 1,500표본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가 무선 안심번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정당과 또는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조사 10일 전 안심번호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해당 일자에 바른미래당 또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의뢰로 발급 요청된 안심번호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 측에서는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수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와 같은 결과값으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언론사 의뢰 여론조사 데이터를 검증해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약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원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허위 보고서인지 여부를 검증해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선관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 차원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긴급 안건으로 여론조사 의혹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께서 의원 정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시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거법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100% 연동형 제도를 지향하던 당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당론 수렴 절차 없이 준연동제로 여당과의 패스트트랙의 합의에 초래된 혼란의 연장선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판단이 당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표께서는 방금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의 입장을 확정짓지 말라고 하셨으나 이미 대표 본인께서 선제적인 발언으로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발언으로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기에 저는 모순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총에서 논의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을 준용하여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임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자제를 요청하셨으나 지금까지 안건 상정을 거부해 오셨기 때문에 특정 안건을 명시해 소집하는 최고위원회를 요청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원 당규의 유권 해석에 관한 안건을 오늘 또 상정 거부하시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한 조항에 모호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누차 공개 발언으로 유권 해석을 요하는 조항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규 중 중앙조직규정 제3장 당무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 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장에서 상정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상정 거부가 가능한 상황을 제2항에 명시한 당무위원회 규정과 달리 저희 최고위원회 규정 제5조는 제2항에 따라 당대표가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안건을 상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을 뿐 상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제적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당대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재차 긴급 안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의원은 손 대표가 민평당 의원에게 바른미래당에 와서 유승민 의원 추출하자고 하는 그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손 대표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지원 의원은 반복해서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 말은 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건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모두 다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공개 회의에서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시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박지원 의원한테 전화 통화를 하시라.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대표님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으로? 전화 안 했습니다.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듣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대표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명예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언론에라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민이 털렸다던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 비서실장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손 대표님이 우리 당이 보수 정당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리 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지향합니다. 지금 총선에 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공개 발언. 예, 정책위장 최입입니다. 가족의 달 5월입니다. 어제 정부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세이고 얼마 전에도 태어난 지 불과 75일 된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숨졌던 것을 고려할 때 국가가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문제됐던 정부 아이 돌보미 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공든 모래성 위에 물 쏟는 격이 됩니다.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1년 전 아동학대 사범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학대자가 부모인 경우에 그 부모에게 다시 피해 아동의 보호를 맡기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상담사, 치료사를 파견하겠다는 이번 정부 정책과 함께 시행된다면 아동학대 재범 방지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미래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의장으로 취임하고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북한 식량 부족 사태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여기 당대표실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외교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한 식량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제재 이슈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최고위원님들과 또 우리 당의 의원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최고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러면은 공개적인 발언은 비공개로 생각하겠습니다.